자,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는 이 수학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암만 공부해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유리 천장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죠. 수학은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천재들의 영역인 것 같고 나는 저기 다다를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좌절감을 계속해서 맛봐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을 굳이 클릭해서 들어왔다 하면 문과건 이과건 사실 수학 중요하잖아요. 수학 때문에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 발목 잡혀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도 1등급 정말 가능한가라는 생각으로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수학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유명한 쌤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진짜 드립다 계속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2등급, 3등급 맞춰준다는 현실적인 그런 스킬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수학 실력이 느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어느 날은 성적이 잘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되게 들쭉날쭉해. 시험을 볼 때마다 불안해. 문제를 계속 푸는데 언제까지 내가 얼만큼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너무 막막해. 막연해. 문제를 풀긴 푸는데 풀 때마다 불안하고 이게 맞나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1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1등급까지 안 바랍니다. 2, 3등급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할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을 들으시면요. 2등급은 좀 오버하면 3등급 무조건 됩니다. 3등급. 물론 이제 뭐 내일 모레 수능인 고3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 2학년들이면 3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재 아니라도 돼요. 나 천재 아니에요. 수능 수학 만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걸 겁니다. 개념이냐 문제냐 둘 중에 뭐가 중요한가?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개념을 중요시해야지.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개념이 중요하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제 공부는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개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등급 맞기 위해서 핵심은 개념 이해예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고 1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한다 함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개념을 이해한다 함이 무엇인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래도 문제 풀어가지고 성적 잘 나올 수 있는데 문제 좀 푸니까 성적이 오르던데 오르긴 오르겠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암만 유형을 딸딸딸딸 해봤자 성적을 1등급까지 2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킬러 문제들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응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풀이만 많이 해서는 절대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개념을 제대로 안 잡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다고요. 그건 수학의 핵심이에요. 누가 개념 몰라도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기꾼이야. 개념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죠. 나 개념 공부했는데요. 나 근해 공식 아는데요. 자, 저 근해 공식 다 암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념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면 해야지. 근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개념 이해. 나 이해했는데요. A가 뭔지 알아요? A는 2차 항의 개수고요. B는 1차 항의 개수고요. C는 상수항이고요. 요 밑에는 분모고요. 이 루트고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다 다 이해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 정도가 이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수학을 못한 겁니다. 진짜 이해는 뭐냐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 모양이 근해 공식인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나 유도과정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다 외웠어요. 외웠다 하면 일단 대단합니다. 그 과정을 암기했다 하면 대단한데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 근해 공식이 나왔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근해 공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근해 공식 언제 써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쓰죠.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수분해해서 쓰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풀지?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 근해 공식 배울 때 앞에 나와요. 어떻게 푸냐? 이거를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가지고 이걸 루트를 씌운 다음에 이걸 이항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과정들이 앞에 나와요. 근해 공식의 핵심 원리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근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의 핵심 원리죠. 이거 모르잖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다 나와요. 기본서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그걸 이해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요. 쉽게 성적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성적이 잘 나온다고요. 나 이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일단 가장 간단한 거부터 하나 장점을 말씀드리면 까먹어도 유도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먼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근해 공식이 지금 밑에가 2가 어디에 붙는지 4가 어디에 붙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가물가물해. 막 불안해.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근해 공식이 완전 제곱식에서 나왔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풀면 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까먹었을 때도 그렇게 하면 되고 검산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죠. 4AC였나 4AB였나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이 루트 안에 이게 뭐였나 이게 계속 가물가물할 때 그걸 고민하느니 제대로 푸는 게 낫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도 뭔가 속도를 구할 때 V에 뭔 T가 어떠고 뭐 식이 뭐가 있었는데 뭐 하겠지. 근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늘어나는 거구나. 가속도가 1이면 1초 지났을 때 1만큼 속도가 늘어나고 2초 지나가면 2만큼 속도가 늘어가겠구나. 그러면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현재 속도가 나오겠구나. 근데 현재 속도를 구할 때 처음에 속도가 있었을 거니까 거기에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V0는 AT 이런 거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식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고요. 내가 까먹어도 그걸 유도해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얼마나 든든해. 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3점, 4점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내신에서도. 근데 그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수능이나 내신에 근해 공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도 맞출 거고 옆 친구도 맞출 거고 다 맞출 거야. 이거는 실수하면 손해인 그런 문제잖아. 그런 문제는 다 그냥 베이스로 깔아두고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그런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근해 공식 그대로 쓰는 것보다 사실 판별식을 쓰는 게 더 많이 나오죠. 근해 공식에서 나온 그 루트 안에 있는 그 판별식. 그 판별식을 활용해가지고 뭐 접점의 개수도 구하고요. 근해 개수도 구하고요. 이게 중근이냐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직선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거에도 쓰이고요. 아니면 몇 군 직선이랑 만났을 때 몇 군데서 만나냐 뭐 이런 거에서도 쓰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각각 막 다 외우죠. 판별식이 뭐일 때 근해 개수가 몇 개이고 다 외우지. 근데 이게 사실 다 같은 원리거든요. 다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근해 공식이 이 완전 제곱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루트가 씌워지고 루트가 씌워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하고 루트 안에 있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고 그래프의 모양에서 이게 만난다 함이 y좌표가 0인 부분이니까 그게 만나는 부분이 근이고 직선의 방정식이랑 만나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같이 만나는 부분이 근이고 그러면 두 개 만났을 때는 판별식이 양수일 것이고 0이면 접점에서 만났을 것이고 이게 판별식이 허근이면 만나지 않겠고 이게 결국은 다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에서 나와서 그래서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다 파생이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암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해도 사실 표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니, 뭐 두 점에서 만나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고, 그죠? 근데 그거 다 암기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다 한 가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또 완전 제곱식에서 루트를 씌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져다가 이 문제에 적용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요 훨씬 쉽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왜 옆에 있는 전교 1등이나 수학 잘하는 친구는 수학을 쉽게 공부하는 것 같겠어요? 이렇게 해두면 여러분들은 100개 암기할 때 얘는 한 개만 이해하면 100개가 저절로 풀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지 쉬웠으면 내가 했죠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하면 돼. 왜냐면 우리는 이 수학 공부를 처음 배울 때부터 단순 암기, 유형 반복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좀 다루고 싶은데 한국 수학 교육의 문제야. 이거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어렵다니까요? 하겠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해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이제 부담이 생기는 순간 탁 하고 놨겠지. 왜냐면 진도는 계속 나가고 내가 따라가기 버거우니까 아 원래 수학은 근데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뉜다고 했어 하면서 합리하면서 놨겠죠. 그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이 수학은 대표적인 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에 있는 부분은 암만 해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해를 못 해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 이제 수능 수학 만점이거든요. 대학교 올라가서 좀 공부를 좀 안 했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수업을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들어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 논이라 바쁘니까 어느 순간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1학년 1학기 수학 학점이 이제 망했지. 그래서 2학기 때는 달라져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한 게 뭐냐면 2학기 수업을 공부한 게 아니라 1학기 수업을 다시 공부했어요. 왜냐면 그걸 모르면 2학기 때 내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좀 커버를 했지. 여튼 수학은 앞에 부분을 제대로 안 하면 뒤에 거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는 것 같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어설프게 계속 시간 쏟아가면서 지금 개념도 제대로 안 잡힌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느니 앞에 넘어가가지고 너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돌아가면 중학교까지 갈 수도 있어.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하면 돼요.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거 언제 다시 합니까? 근데 중학교 때라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천천히 배운 거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얼마 안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것들만 쭉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짬이 쌓였으니까 훨씬 더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진짜 집중적으로 하면 6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6개월이 뭐 애들 장난이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집, 수학 교과서와 중학교 1, 2, 3학년 걸 비교를 해보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을 제대로 했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부터 하면 점점 이제 속도는 붙어서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죠. 1등급까지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텐데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수학 개념 제대로 차근차근 따박따박 밟아 올라가잖아요. 진짜 2, 3등급 나와요. 2등급은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이거 내가 보장을 합니다. 개념 진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돼요. 기본서에 있는 유제 연습 문제 정도만 풀어도 3등급 무조건 찍어요. 조금만 더 이제 센스가 있으면 2등급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전 훈련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1등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기본서 공부하면서 수능 만점 받았다니까. 믿어보십시오. 지금처럼 어설프게 계속 문제 풀면서 따라가지도 못한 개념 강의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쌓은 점수는 진짜 2등급에서 4등급, 5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처음엔 돌아갈 수 있어. 한 6개월쯤 꼬라박는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안정적인 2, 3등급 거기에 실전 문제까지 풀어서 1등급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 정도냐고. 지루한 작업일 수 있어. 문제 푸는 거 즉각 뭔가 공부하는 느낌도 나죠. 개념 공부하면 제대로 그런 느낌도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고 그게 수학 실력을 쌓고 성적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일단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기본서 펴.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하면 돼. 그러면 이해할 때 뭘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 일단 뭐 이거는 수학이 어떤 과목이냐라는 그 수학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 3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개념은 왜 배우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냐?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떤 문제에 쓰일 수 있냐? 거기다 플러스로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 과정들을 볼 때는 이 개념은 뭘 설명하기 위함인가 어디에 쓰기 위함인가가 이제 핵심이고 유도 과정은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다음 줄로 넘어가는가 요 3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수학 1등급 하는 방법 너무 뻔한 얘기지만 개념 이해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개념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 유형 푼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력은 안 올라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 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스터디 코드에서 이해 관련된 다른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 수학은 내가 진짜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있는 유료 강의 수학의 코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다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스터디 코드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